풀무나 피, 이 두 개의 음식하고 탕약 두 개가 합해서 풀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탕약을 두 개 합해서 풀무나 피리 같은 것이니 비어 있어도 동이불굴 비어 있지만은 다 하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속에서 뭐 나온다라고 해서 탕약을 합해서 그냥 풀무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탕약, 약을 피리약자인데 탕약 합해서 풀무라고 보기도 해요. 하늘과 땅 사이가 풀무와 같다. 자, 풀무가 중국 고대에 굉장히 야금술이 발달해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고대 야금술이 발달해서 그때 아주 명검들이 나오죠. 예. 간장이 대표적인 명검이 간장막약 이런 검이죠. 그런데 고대의 한묘, 진대의 묘, 그 이전의 묘에서 발굴된 금속에 아주 고강도의 탄소강 이상의 강철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라.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고강도의 강철을 재련해냈는지. 그래서 그걸 재련해내려면은 필수적인 게 이 풀무 같은 거예요. 아주 세게 공기를 불어서 고열을 내지 않으면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자에도 탕약이라는 게 일종의 고열을 내기 위해서 풀무가 동원되고 그 고열 처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강한 강도를 가진 강철이 나와요. 그래서 강철로 유명한 것은 사실은 서역 쪽으로 가도 강철이 유명하고 그 관광 가면은 쇠를 칼로 썩썩썩 쓸어요. 쇠를 쓸어요. 무쇠를 강철 칼로 퍽퍽퍽 쓸어요. 그래서 팔아먹어요, 칼을. 그게 되게 센 강철 재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본도 야금술이 꽤 일찍 발달해서 일본의 도가 유명해요. 일본도 하면은 상당한 강도를 가진 칼로 꽤 알려진 칼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요도 무라마사라든지 마사무네 이런 아주 명검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그런 명검류는 별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야금술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중국은 고대 간장막야, 명검 아주 전설이 많죠. 간장막야 같은 것은 구야자가 만들었다는 자기 과하고 간장막야는 간장막야 자운검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용으로 승천했다는 전설도 있고 어장검 이런 검들이 있는데 상당한 강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쇠는 그냥 잘라내버리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전설적인 명검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탕약이 필요한데 이 탕약이 풀무라고 봅니다. 풀무는 비어있죠. 비어있는 데서 뭐가 계속 밟으면 거기서 바람이 나와서 비어있음으로써 작용을 하는 거죠. 풀무라는 건. 풀무의 특징이 비어있음으로써 쓸모가 생겨요. 풀무 속이 꽉 찼다면 아무것도 못하지. 비어있음으로써 쓸모가 생기는 것을 마치 텅 빈 도로부터 만물이 유출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만물이 유출돼 나오는 아주 오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풀무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약자를 따로 떼면 좀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지냐면은 피리하고 풀무는 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탕약을 합해서 풀무라고 보는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탕약 합해서. 피리는 내가 불어서 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거지 그 빈 공간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압축해서 빨아들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불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피리와 풀무는 조금 유가 다르죠. 그래서 탕약 합해서 풀무라고 보는 견해가 좋죠. 동이 불굴 계속 발버되지만 거기서 다 하는 일이 없이 빈 공간으로 계속 뭔가를 흡입해서 다시 유출해내는 그런 어떤 작용을 가진다. 이래 동이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요. 별개다. 그러니까 천지사이가 그런 어떤 빈 것으로부터의 작용이 일어난다. 천지사이라는 것은 자연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자연의 작용이라는 것은 그렇다. 공기를 불어낸다는 것은. 그래서 다원삭궁. 그 다음에 갑자기 이건 조금 맥락이 달라요. 말이 많은 것은 이 숫자는
요 셈 숫자가 세 개의 발음을 가집니다. 발음이 세 개예요. 하나, 숫자라는 수, 셈수. 그 다음에 자주삭, 빽빽할 촉. 음이 세 개예요. 요 촉이라는 글자는 잘 안 쓰이는데, 맹자 같은 데 보면 이 수라고 쓰고 촉이라고 읽고 촉고라는 표현을 써요. 촉고. 아주 그 가는 그물 눈이 작은 그물을 촉고라고 합니다. 촉고 불이보지 어별 불가승식이야 할 때 이때는 셈 숫자가 음이 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촘촘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그냥 깡그리 잡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물고기가 늘 새끼가 자라서 물고기나 자라 같은 것을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생산이 된다 할 때 그때는 촉입니다. 또 자주삭, 번거롭다, 자주 한다라는 때는 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원 수궁이 아니라 삭궁이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다원 삭궁. 수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여기서는 이치상 막히게 된다고 하는데 수라는 게 이수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는 삭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이치로 해석한 것은 아래의 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위 리수야라고 해서 리수라고 해서 여기 하상공주의 특수한 주예요. 특별한 주예요. 수궁이라 리수라고 하는 것은 수를 리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운수가 있다라든지 그 수가 그래서 재밌어요. 옛날 포송령의 요제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염라대왕을 만나겠다고 한을 품고 죽었는데 염라대왕을 지옥 가서 만난 거예요. 그 어떤 염라대왕이 있는데 염라대왕이 이대왕인데 오얀니자 이대왕. 그 이대왕한테 가서 탄원을 했더니 이런 법이 있나? 자네같이 그렇게 참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니 좀 바로 잡아야 된다. 뿔건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그 이대왕이 그런데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왕이 염라대왕이 또 하나가 있어.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수대왕이야. 목숨 숫자가. 그래서 찾아가더래요. 길에서 만났어, 수대왕을. 이대왕이 수대왕한테 막 따지는 거야. 어떻게 세상 일을 관리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느냐? 둘이 막 싸우는데, 이대왕은 아주 선비 같고 고하게 생겼는데, 수대왕이라는 사람은 산도둑 같이 생겼더래요. 생긴 것도. 한참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술을 더 마시는지 우리 술로 승부를 짓자. 그러더니 길에서 딱 술단지를 꺼내놓고 이제 술로 승부를 보더래. 그런데 잔을 큰 잔으로 한 번씩 마시고 그러는데 이대왕은 석잔 먹더니 뻗더래. 수대왕은 7잔을 먹어도 버티더래. 그게 결국 이대왕이 졌대요. 근데 어떻게 해도 하도 억울하다고 하니까 수대왕이 그래도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보내자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깨났대. 죽었다 깨어나서 자기 이제 염라대왕한테 만난 얘기를 그 사람이 풀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대왕하고 수대왕이라는 거 뭐냐? 이대왕은 이치이자 이대왕이야. 수대왕은 이게 이수가 아니라 운수. 수가 또 운수라는 뜻이에요. 운수라고 할 때 말하자면 수리학이라고 그래요. 명리 수리하고 할 때 리수라고 하는 게 조금 여기 이 하상공중은 리수라고 했지만은 리하고 수는 조금 달라요. 수라고 하는 건 이치라는 뜻도 있지만은 운수. 그래서 이대왕은 석잔 먹고 뻗었고 수대왕은 7잔 먹어서 우리나라 말로 운칠기삼. 그게 맞는다는 거야. 운이 7이라는 거예요. 운이 수가 7이야. 이치 따져서 되는 건 우리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건 3이라는 거예요. 염라대왕도 운칠기삼처럼 이대왕이 석잔이고 수대왕이 7잔이라는 거지. 더 힘이 염라대왕도 수대왕이 더 힘이 세더라. 그때 이 수대왕이에요. 이게 이 리수라고 보는 것은 리하고 수를 함께 써서 전체를 이치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와 수를 따로 쓰면 이치와 운수. 여러분 운수가 이치대로 돌아가요? 우리 수야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고 할 때 내가 노력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세상사의 3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7이라는 거지. 적어도. 운칠기삼은 노름에 쓰이는 용어인데 도박에 아무리
뭐 고스톱을 지가 비상하게 쳐도 패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운이 7이야. 근데 그 제주가 3이 또 결정을 해요. 고스톱 진짜 도사들 아세요? 고스톱뿐이 아니라 노름에는 함부로 전문 노름꾼한테 덤비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신세 망친다는 거예요. 전문 도박꾼은. 우리 아버지가, 전 원장님 아버지가 꽤 재주가 많으셨어요. 탁구도 굉장히 잘 치고, 탁구 지도 교사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그 중학교 선생님 때 탁구반 지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구도 또 잘 치셔. 그러고 또 잡기에 능하셔서 마작도 좋아하셨어. 가끔 가다 마작한다고 밤새고 안 들어오신 걸 내가 알거든. 비리지, 비리. 그런데 당구도 잘 치고.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충청도권의 어떤 대표적인 도박사를 알았대요. 서로 좀 허물없이 좀 친하게 지냈대. 근데 어느 날은 당구를 치는데, 이제 자기하고 내기 당구를 치는데, 수술 치니까 비슷한 것 같더래. 그러더니 어서 전화가 딱 온 거야. 대표급끼리 붙어야 되는 도박 이제 모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오라 그러니까, 성 선생님, 좀 미안한데 빨리 끝내고 갑시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치는 걸 한 번에 머리 다쳐버리더래. 그러고 급하다고 가더래.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까지 슬슬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성 선생님, 내 친하니까 얘기하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도박꾼에 끼지 마세요. 그거 정말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화토를 탁 치더래. 탁 하더니 탁탁탁 치더니 탁탁 치더니 성선이 길이 와서 뛰세요. 딱 뛰었더니 딱 부르더니 위에서부터 부르면 까더래. 공산 한숨을 다 부르며 까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당해요? 탁 쳐놓고서 그 사이에 그걸 쫙 맞춰놓고서 이건 뭐다 착착착착 내는데 다 맞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내가 배우는데 소 한 마리 들었어 그러더래. 그때는 소 한 마리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소 한 마리가. 그렇죠. 소 한 마리 주고 내가 이거 배운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도박꾼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대충 처음에 져준대요. 그러고 살 재미 붙여가지고 끌어들여서 이제 나중에 옴치고 뛰지도 못하도록 하고 답싹 잡아버립니다. 패가 망신하니까 함부로 그냥 재미로 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혹시라도 이 꾼 같다 그러면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꾼 잡아먹는 사람도 가끔 있어. 우리나라 구한말에 해서 해방주까지 살았던 애 내기바둑꾼으로 김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했대. 김기야, 이름이 김기. 이 사람은 이제 내기바둑의 걔 아주 거물이야. 내기바둑 아주 그냥 대표 선수급이지. 근데 어떻게 슬슬 돌아다니다 여행길에 전라도 길에 갔는데 정자에서 바둑이 이제 붙는 내기바둑들을 두더래. 이렇게 보니까 제법 잘 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도 한번 껴볼까. 돈이나 좀 긁어먹을까. 조금이라도 여비나 보탤까. 한참 보다 나도 한번 낍시다. 그랬더니 껴주더래요. 이제 긁어 먹으려고 한 판을 쓱 져줬대. 그랬더니 한 판을 똑 따먹더니 벌떡 일어나더래. 간다고. 아니 한 판만 두냐고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당신 김기환이요? 그러더래. 이 사람이 알아본 거야 이미. 그러고서 도박꾼들이 보통 내기바둑꾼들은 한 판 져주거든. 한 판 져줬을 때 일어나야지. 당신하고 내가 계속했다. 무슨 꼴을 보려고. 그게 김기가 완전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또 못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 한 판 져주고서 그 다음에 몇 판 이제 두어 판 져주고 많이 긁어먹을 생각을 했는데 한 판 먹더니 얼른 일어나 가버리더래. 그러면서 왜 가냐고. 당신 김기환이요? 그러더래. 참네. 그렇게 꾼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주가 비상하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를 모른대요. 정말로. 근데 그 도박꾼이 아버지한테 참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도박꾼들이 모였는데 이건 속일 길이 없대. 다들 눈이 밝아서. 결국 누가 어떻게 좀 사기를 조금 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분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당할 길이 없대.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부터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돈다발을 양말춤에다 이렇게 끼고 가고 뺑뺑한 새 돈을 찾아가지고 한참 도박을 하다가 아이고 돈 떨어졌네 그러면서 이 양말 여기다 껴놨던 신권을 뭉치를 뚝뚝 꺼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돈다발을 보더니 좀 정신이 흐트러지더래. 그때 사기를 쳤대. 사기를 한번 딱 치고서 먹었더니 도박꾼들이 딱 언제 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돈 꺼낼 때 너희들 좀 마음이 흐트러지더라. 돈 보더니 사람이 돈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마음이 흐트러. 그때 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끝내. 그게 성공가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정말 무섭대요. 그 세계가. 꿈의 세계는. 타짜의 세계라는 거지. 정말. 그게 보통이 아니래요. 소 한 마리 주고 배웠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고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그 사람들은 그 꾼들의 세계는 함부로 우리가 꼈다가는 패가망신하기 딱 좋다고 충고를 해주더래. 좀 친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죠. 다음 수, 그러면 이수라고 할 때는 수가 리의 뜻도 있는데 사실은 이와 수가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 치대로 돌아가냐 세상은 아니에요. 운수라고 하는 거야. 운수가 또 있어. 그러니까 다원 리수에 궁하다라고 하면 다원은 이치상으로 이치에 있어서 궁하기 마련이라는 건 요거 하상공주가 조금은 좀 어색한 주가 아닐까. 그래서 말 많다 보면 자주 곤궁하게 된다. 괜히 말 풀어놓게 되면은 자주 곤궁해지는 게 언제나 사람은 말은 늘 넘치기 쉬워요. 그렇죠? 말은 늘 자기 하는 거 이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 행동은 언제나 부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행동은 더 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민어원이 신어행이라 민어행이 신어원이라고 논어에 나와요. 행실에는 민첩해야 되고 신어언 말은 삼가야 된다. 그래서 삭궁이란 말을 이치에 있어서 궁하기 쉽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하상공주를 떠나서 자주 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말이 많으면 신명을 해치게 되고 말이 많으면 자신을 해치게 된다. 입을 벌려 혀를 놀리면 반드시 화를 당하거나 근심할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숫자는 왕필주에서는 음이 거성이니 음이 수로서 이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음은 명황제의 주에는 음이 사기다. 그랬단 말이죠. 음이 사기다. 왕필주를 여기다 인용한 거니까 이 사람이 사실 하상공이 왕필주를 인용한 걸 봐서는 그렇다 이런 거죠. 명황제주는 사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기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볼까요? 말. 그래서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말 조심을 하라고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교원영색은 선의인 교모하게 하는 말과 잘 꾸민 의모 영색 아주 잘 꾸민 의모에는 선의인이 드물다 그랬죠. 말 잘하는 거 굉장히 공자가 싫어했어요. 영인이라고 그래. 말재주 부리는 사람은 공자가 엄청 싫어합니다. 하여튼 최고 싫어하는 게 말재주 부리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교원영색은 선의인이고 교원영색은 인이 드물다고 보고 강의 목눌은 근인이야. 강의라는 건 굳세단 말이에요. 사람이 꿋꿋하고 굳세고 목 소박하고 눌변인 것이 인에 가깝다 그랬어. 그러면 과연 어째서 그랬느냐?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늘 우리가 말은 넘쳐요. 말은 자기가 가진 거 이상을 하게 마련인 거야. 사람이 되게. 그렇죠? 한번 반성해봐요. 내 가진 거 이상으로 말 많이 하지요. 그런데 행동은 늘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은 조금 여유를 두고 남겨야 돼.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으면 요만큼 줄이는 게 생각하면은 요만큼 줄여야 맞아. 행동은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조심을 하고 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삼가라. 그런데 여러 관점에 달라. 맹자는 또 맹자 읽어봐요. 맹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한문 문장 중에서는 맹자가 제일 갖춘 문장이에요. 옛날에 문장을 배우려면 맹자를 읽고 배우라고 그랬어. 그만큼 갖춘데 장광설이죠. 맹자가 참 잘합니다. 논어하고 같은 점 아닌가요, 맹자가? 전혀 달라요. 맹자는 논어는 성인의 말이고 맹자는 현인의 말이야. 맹자는 성인급에 안 들어가.
현인이야. 성현. 자가 붙었잖아. 자 붙은 건 많아요. 자사가 자, 유자, 논어에도 공자 제자도 자사자, 안자, 유자, 자자 붙었지 많이. 공자 제자에도 붙고 순자, 그 다음에 정자, 주자 다 붙었잖아 자자가. 스승급이 되고 존칭으로는 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스승 대장부자자라고 하고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 붙었다고 해서 스승은 아니에요. 노자, 장자, 뭐 한비자 다 자자 붙잖아. 어떤 대가를 이룬 어떤 스승급의 인물에는 존칭으로 자를 붙이는 거죠. 맹자는 현인이란 말이지. 성현. 아주 장방설이죠. 그 당시에 아마 비슷한 시대에 나온 문장으로 따지면 장자하고 맹자가 쌍벽을 이루는데, 그래도 장자 문장을 더 쳐요. 문장가들은 장자의 문장은 하늘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장천, 마지, 사마천, 사기의 글은 땅처럼 단단한 글이고, 장자가 하늘이고, 그 다음에 후대에 들어가서 한유의 문장이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거기 동의 안 하죠. 한유 문장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아붓기가 많아서. 문장은 아주 좋은데 그 한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로 좋아하네요. 한유. 차라리 나는 그 당시에 문장간 당소 8대가 중에 한유와 유종원을 두 쌍벽으로 하는데, 저는 유종원 글을 좋아합니다. 유종원 글이 아주 엄격하고도 품위가 있고 조리가 맞아요. 그렇게 한유처럼 그냥 화려한 건 없어도 유종원 글이 참 저는 좋고, 유종원 시도 좋아해요. 저는 유종원 시도. 그러고 유종원의 삶이 굉장히 기계가 있어. 기계가 있어. 아주. 그 나중에 그 중국 들어오면서 중공 이제 공산당 쪽에서 연구를 하면서 유종원이 막 뜨는데, 왜 뜨냐? 유종원이 유물 사상이래. 한유는 관념론에 치우쳤고, 유종원은 자기들 유물 사상을, 유물론에 접근했대. 그 얘기는 뭐냐? 유종원이 유물론에 접근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유처럼 관념적이지 않고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종원이. 그래서 유종원을 공산치하에서 철학자들이 유종원을 막 띄웠죠. 한유는 까고 관념적이다. 한유는 한자입니까? 한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히 한유를 좋아했어요. 그 고문진보 같은 책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많이 읽혔는데, 중국에서는 그 고문진보가 그렇게 많이 읽힌 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문진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읽혔는데, 그 고문진보가 문장이 한유 중심입니다. 한유 글을 많이 싣고, 왜 또 그랬느냐? 한유가 굉장히 그 영향력을 끼친 분야가 뭐냐면은 유교 부흥운동, 유학을 부흥시켜야 되는 운동에 기치를 한유가 들었어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래서 벽불, 불교 배척, 도교 배척에 굉장히 강렬하게 주창을 하고 유교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나중에 송대의 성리학이 나오는데, 정천, 그 한유가 말하자면 선창자예요. 그래서 대접을 많이 받아요. 유종원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한유글은 벽불운동에 굉장히, 불교 외척 같은데 굉장히 용을 썼죠. 원도 그런 걸 글을 썼는데, 그게 유학의 정통을 옹호하는 그런 글들이에요, 한유의 글이. 그런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유를 내가 조금 싫어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거 뭐 내가 글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한유가 자기를 천거한 글이 있어요. 상재상서, 부상재상서. 재상에게 자기를 천거한 거야. 나 좀 써주시오. 그 글이 이제 자기 천거 글이지. 근데 자기 천거한 글이, 유명한 글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한유가 아니라 이태백이 자기 천거한 글이 있어. 여한형주소. 형주자서인 한형주, 형이 한씨야. 한형주에게 준 글이라고 해서 자기 천거한 글이야. 내가 여한형주서를 읽어봤거든. 여한형주서를 읽으면 이태백의 배짱이 드러납니다. 아주 당당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데 한번 써보시려고, 이런 느낌이야. 여한형주서는. 한유 상재상서, 부상재상서 두 글이나 있는데, 한유 글을 읽으니까 자기 천거 글인데 이태백 글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빡빡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니까 좀 약간 좀 이게 품격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는 조금 한유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고, 처신한 것도 봐도 나중에 보니까 뭐 그 뒷얘기가 많아. 그렇게 도교 배척하고 그러다가 도교 금단을 먹어서 뭐 납중독 걸렸다든가 뭐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난 별로 그래 한유를 글을 그렇게,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글도 그렇게 좋아지는, 약간 떨어집니다. 유종원은 원래 좋아했어요. 유종원의 글 참. 예? 아니 다르죠. 그건 당송 팔대가 중에서도 이제 그 뒤지. 이태백 두보는 그 성당 시대의 아주 그 이태백 두보 같은 그쪽은 시인이고 문장가가 아니고, 문장가로서는 이제 한유, 유종원, 구양수 문장이 또 좋아요. 구양수. 참 그 추용정기 같은 거 읽으면 참 좋고, 나는 유종원의 시가 참 멋있어. 참 그 자연주의 시인에도 들어가요. 유종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가 유종원의 대표적인 시, 강설이라는 시. 뭐야? 천산 조비절하고 만경인종멸이라. 고주사리봉 독조 한강설. 참 그런데 단순한 시예요. 천산 모든 산에 조비절 새자취 새도 날지 않고 만경인종멸 모든 길에 사람 자취도 끊어졌다. 그러니까 눈이 워낙 폭설이 내려가지고 새도 안 날고 사람도 자취가 그런 적막한 세계가 된 거야. 그런데 고주사리봉 외로운 배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저 노인네 독조 한강설. 그 눈 속에서 그래도 낚시들이고 있어. 독조 홀로 낚시질 추운 강에 눈은 내리고. 자, 난 그 아주 참 그 경치가 생각. 눈이 그냥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냥 온 새도 안 날고 사람 자취 끊었는데, 그래도 그 속에 낚시 딱 들여온 노인네가 있는데, 그 노인네의 그 정적인 세계 속에 노인네의 뜨거운 삶이 나와. 그 정적인데 그 속에 정말로 삶의 불굴의 어떤 그 타오르는 불꽃처럼 노인네의 그 의지가 드러나. 참 정적인. 네? 광태공이죠. 독조 한강설 홀로 낚시질. 한강설 추운 강에 눈은 내리는데. 그 강설의 제목이 강에 눈 내리고 와. 참 멋있지. 그리고 또 하나 멋있는 시. 내가 그때 그거 다 고등학교 때 외운 시예요. 그 내가 외운 시, 도연명 씨가, 유정원 씨가. 그러니까 어옥야방 서암숙 효급청상연초줄 연소일출 불견인 애내일성 삼수 회관천재 하중류 암상무심은 삭추, 이런 글인데, 어옥야방 서암숙, 어옹, 이제 낚시, 어옹이라는 시야. 어옹이 밤 되자 서암, 서쪽 절벽 밑에 배를 대었다. 이제 낚시하고 배를 대었다. 효급청상연초죽 날박자 상강에 대나무를 불떼고, 상강의 물을 깃고, 소상강이라고 하는 거야. 상강에 물을 깃고 초나라 대를 떼어서 이제 밥을 짓는 거야. 태워서 밥을 짓다. 연소일출 불견인, 연기는 사라지고, 연기는 이제 한참 있다 보니 사라지고, 일출, 해는 떠오르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네. 노를 짓는 거야. 어영차고 노를 짓까. 삐걱이라고 하는 게 어영차 두 가지 석이. 애네라고 하는 것은 의성어요. 삐걱하는 한 소리에, 노젓는 그 소리에 산수가 푸르다. 산수가 깨어나는 거야. 어옹이 노젓는 한 소리에 산수가 원래 푸르죠. 산수가 원래 푸르렀던 건데, 푸르름이 딱 노젓는 그 소리에 팍 깨어나요. 그러니까 자연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흥의 노젓는 어영차 하는 소리나 삐걱하는 그 소리에 산수가 팍 살아나 깨어나. 산수가 푸르구나. 회관천재 하중류 뒤돌아 자기가 이제 머물던 서암 하늘가 돌아보며 중류 강 가운데로 배를 띄어가노라니 암상무심은 상축. 내가 잤던 그 바위 절벽 위에는 무심한 구름이 서로 쫓고 쫓느라. 참 그냥 그런데 평범한 시인데 정말 멋있어요. 그 시들은 그 멋있는 시 많아. 평범한 것 같은데 진짜 멋있는 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신이 깨어날 때 자연도 함께 깨어납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건 가장 평범한 시가 있어요. 이태백의 대작인가? 산중 대작. 양인대작 산악에 두 사람이 술잔을 마주하니 산에는 꽃이 피네.
아시죠? 양인대작 산악인. 두 사람이 술잔을 마주하니 산에는 꽃이 피네. 일배 부일배 한 잔 한 잔 또 한 잔. 아취용면 군차고 나 취해서 자려우 그대는 돌아가시기. 명조유의 복음네. 내일 아침에 생각이 있거든. 검은고 안고 오시오. 그럼 봐요. 산에 원래 꽃이 피어 있어. 꽃이야. 그때 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두 사람 뜻이 딱 맞아서 뜻 맞는 사람이 술잔을 쨍 하는 그 순간에 피어있는 꽃이 살아나요. 삐걱하는 한 소리에 산수가 푸르듯이 양인 뜻 맞는 사람의 술잔 부딪힘 속에 산의 꽃이 확 살아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어떤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배 부일배는 송강정철이 또 그것 따서 장진주사 졌죠. 장진주사. 그렇죠. 뭐죠? 한 잔 먹새 그녀 또 한 잔 먹새 그녀 꽃 꺾어 산을 놓고 무진 먹새 그녀. 송강정철이시에요. 이 몸이 죽어가서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추리어 메어가나 유소보당에 만인이 우러냐. 억새 속새 우거진 곳 가기 곳 가면 누른에 흰달 뜨고 잔나비 소소리 파란 불째 그 누가 한 잔 먹자 하려 한 잔 먹새 그녀. 옛날 글이라 어렵죠.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서 술을 세어가면서 산을 놓고 몇 잔 먹는지 재미 삼아서 우리 몇 잔 먹나 꽃 꺾어 술을 세어가면서 무진 먹새 그려. 이 몸이 죽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추리어매나 지게 위에다 가만히 거적대기를 덮어서 송장을 졸라 메어서 가나. 유소보당 아주 주름 늘어뜨린 보배로운 상여에 만 사람이 울면서 장사를 치는구나. 억새 속새 우거진 곳, 억새 속새 풀난 우거진 곳에 가기 곳 가면 거기 가서 묻히기만 하면은 누른 해 흰달 뜨고 해를 누르다 그때 누른 해 흰달 뜨고 잔나비 소소리 파란 불째 원숭이가 휘파람 소리 낼 때 원숭이 울음소리 들릴 때 우리나라 원숭이도 없는데 그죠? 고르시도 있었다고 들어온 그 기후가 변했는지 뭐 소소리 파란 불째 그 누가 한 잔 먹자 할 것인가. 그러니 우리 살아있을 때 한 잔 먹자. 그래서 종차 송강의 장진주사도 멋있기는 멋있죠. 그러네 장진주사는 원래 장진주라는 글은 이태백 시가 있어요.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지수 천상내 분유도에 불복해.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바삐 황하에 이르러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또 보지 못하였는가. 고당명경 비백발 높은 집 밝은 거울에 비친 슬픈 백발을 아침에는 푸른 실과 같더니 저녁 때는 눈처럼 이었구나. 이태백을 그래서 한 잔 먹자는 거예요. 참 이태백의 장지도 멋있고 나는 술 별로 못 마시는데 다 고등학교 때 이 술 마시는 시를 외운 거예요. 그 무슨 춤인지 너무 멋있어. 술 마시는 시가. 아이고 그래 참 이태백 술 마시는 걸 보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야. 이태백이 굉장히 주장이죠. 아이 그럼요. 이거 오죽하면은 술 마시고 그 술을 잔뜩 취했는데 양귀비하고 당현종하고 놀다가 부른 거야. 술 취했는데 너 시 좀 줘라. 물에 빠져 죽죠. 아니 나중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태백은 물에 빠져 죽은 채석강이 명월라에 뭐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고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 이태백이 출세 못한 중요한 이유도 그게 그 세수를 졌어요. 세수를. 그래서 당현종하고 양귀비하고 모란 공원에서 놀면서 이태백을 불러 시를 짓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태백이 그걸 아주 미인을 칭찬하며 시를 졌는데 그 19절에 이런 말이 있는가. 정말 이 양귀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에나 비교할까. 가련 비연의 신장. 참 어여쁜 비연이 신장. 새로 단장한 모습이 양귀비에 비견될까? 비연이라는 여자한테 비교를 했어. 이태백이 양귀비 미모를 한나라 궁전 가운데 이런 미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련이라는 건 가련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아주 애틋하고도 아름답다는 걸 가련이라고 또 해요. 가련한 비연이 신장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 여기에나 비길까? 참은 산궁 수비사 그러니까 뭐냐? 그런데 조비연이라는 여자인데 유명한 여자예요. 미녀로서. 그런데 조비연은 이제 재밌는 게 미녀를 형용할 때 몇 가지 형용이 있는데
서시의 특징은 병서시야. 서시는 병든 서시. 서시는요, 그래서 약간, 아니, 가슴앓이가 있었던가 봐. 그 폐병 비슷한 가슴앓이나. 그래서 서시봉심이라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 서시가 가슴을 아파서 문지르는 그림. 봉심이라고 그래요, 가슴. 그리고 효빈, 찌푸린 게 그렇게 또 이뻤대, 서시가. 그래서 동네 못난이가 서시 찌푸린 모습을 흉내내다가 완전히 또 더 망치는, 더 모습이 못나졌다는 효빈이 있잖아. 찌푸린 것을 본받는다. 그게 병서시인데, 왜 남자들 취향이 약간은 여자가 좀 에리에리하고 약간 갸날프면은 좀 그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서시는 약간 갸날픈 미인이야. 병색이 있어서 남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보호본을 일으키는 미인이라 병서시라. 그 다음에가 수비연입니다. 마른 비연.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를 걱정할 다. 얼마나 날씬했더니 과장법보태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출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비연이야 그게. 그 다음에 풍규비입니다. 양규비는 엄청난 글래머입니다. 글래머, 양규비는. 그러니까 4대 미인에는 조비연이 안 들어가죠. 4대 미인은 서시와 양규비와 그 다음에 왕소군과 초선이 들어가죠. 초선, 삼국지에 나오는. 근데 초선은 실제 역사상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작품 속에서 창조한 인물이 4대 미인 속에 껴버렸죠. 그런데 조비연이 행실이 별로 안 좋았어요. 끝도 안 좋아요. 양규비가 이태백은 미모만을 칭찬했는데 조비연에다가 자기를 비유한 게 굉장히 속이 상했대. 이태백한테 앙심을 품었대요. 고력사라는 거 하는 사람을 또 발 닦으라고 했대. 또 그 당시에 권신인데. 그래가지고 고력사가 또 이태백이 술 취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없는 게지 뭐. 그래서 거기다가 조비연에다가 양규비를 비교하고, 그래서 고력사도 엉심을 꾸려서 결국은 출세 못합니다. 벼슬을 했어요, 하기는. 그래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죠. 벼슬할 때도 그때 누구야, 하지장이라는 사람이 이태백을 그리 높이 쳐가지고, 하지장이라는 시인이에요. 그 사람도 꽤 알려진. 그 사람이 이태백을 적손이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귀양온 손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지장이라는 사람, 시인, 하지장 씨도 당시 같은 데 나와요. 그 사람이 적손이라고 불렀죠. 이태백은 아마도 한인이 아니에요. 저 서역인의 어떤 그 피가 좀 섞인 사람 같아요. 하여튼 그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죠. 이태백이 누구보다 조금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태백 술 마시는 시는, 나 그 양반이라고 하니까 해서 화간 1호주 독장상침 꽃사이 한 단지 술을 친구도 없이 홀로 마신다. 겁의 요명을 술잔 들어 달을 맞이하고 그림자와 함께 하니 셋이 되었구나. 셋이 술 마시는 거야. 그림자하고 달하고. 술 마시는 시예요. 아유, 맞죠. 그 다음에 뭐야? 그쵸. 그 인생 묵은 채, 또 다른 시에는 삶이라는 게 뿌리가 없는데 호인호기생 어찌 내 삶을 수고로 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소위로 일해서 종일토록 취하했다가 기둥 앞에 쓰러져 잤더라.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멋있는 시만. 하늘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늘에 술별이 없었으리.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땅에 술샘이 없었으리. 술샘이 있거든. 주천이란 지명도 있어요. 하늘에 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술을 좋아했으니 내 술 마시는 게 부끄러울 일 없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지. 나한테 그 중에 고시의 하늘의 주성 얘기, 주천 얘기 마지막이 그래요. 삼배통대도 일두합자연 석잔을 마시면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자연과합이란다. 이태백 씨요. 석잔 마시면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자연과합이란다. 그거 가지고 중국 가서 교수라고 술 마시다가 내가 옆에 여교수한테 그걸 써줬다가 내가 혼이 났잖아요. 삼배통대도 일주합자를 떡 써줬더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 우선 석잔부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여교수가 잔을 들고 덤비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그 여교수가 석잔을 마셨어요. 빼가를. 그랬더니 주변의 교수들이 왜 그 여교수가 마시냐, 우리라고 한 잔씩 하자고 다 달려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한 19명 손 넘지. 술잔을 다 받아가 한 잔씩 깽깽.
야,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네요. 근데 중국 술이 얼마나 나는 술은 중국 술이 최고라고 믿어요. 그러고 한 2-5시간 놀다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술이 깨. 그 중국 술은 많이 먹고 머리를 세게 흔들면 안 돼요. 날라가. 농담이에요. 그렇게 뒤가 깨끗한 술은 중국 술이에요. 양주 오래 먹은 사람도 중국 술을 먹어보면, 좋은 술을 먹으면은 양주가 당할 수가 없대. 중국 술이 그 뒤 깨끗합니다. 독하면서도. 그게 이태백. 근데 그 뒤에 삼배통대도 일도 합자인의 그 뒤가 더 중요해. 석잔 마시면 내도야 통하고 한말 마시면 자연과 합이란다. 그 뒤 단득 취중취 무리 성자전 다만 취한 가운데의 정취를 얻을 뿐이지. 무리 성자전 깨어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마라. 깨어있는 사람에게 술 마신 경지를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추사가 나와. 그리고 이태백이 얼마나 멋있어. 단득 취중취 단지 취한 가운데의 그 아취 정취를 얻을 뿐이지. 무리 성자전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전하려 하지 말아라. 그 참 술을 마셔도 주도가 있는 분 같아요. 그 이태백은 참 멋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유협, 도교에 빠지기도 했고, 유협이라고 해서 무협 같은 거 있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뭐 그런 칼 쓰고 하는 그런데 또 매료돼서 한참 또 그런 길을 걷기도 했던 사람이 이태백. 참 생애 자체가 참 기구하고.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서역인 같아요. 서역인에 가까워요. 이태백은. 그래서 저 출생도 저 사천성 저 변방이고, 그래서 아마도 한족은 아니라고, 서역인이라고 보통 보죠. 그때 어떻게 그 발해로 과두문자를 알았죠? 과두문자라는 건, 이 과두문자라는 건 이제 발의 글은 아니고, 과두문자가 처음 알려진 거는 공시 벽중을 그 헐다가 벽 사이에 빈 공간에 책이 거기다 감춰놓은 책이 쏟아졌어요. 그게 과두문자로 쓰여졌는데, 과두라는 게 아니라, 과두라는 거 올챙이 과자예요. 올챙이 대가리처럼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겨서 과두문자인데 그 문자가 사라졌어요. 전해지질 않고. 전승이 안. 발해에서 그 당나를 치려고 사시는 거에서 문서를 보냈는데 해독을 못 해가지고 그 200 읽었다는. 그것도 전설에. 전설이. 하여튼 그래. 아니 갑자기 왜 이 헤메니즘이 완전히 딴 데로 나가버렸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근데 그 두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죠. 두보는요, 200하고는 조금 그 연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두보는 정말 두보시를 읽으면은 정말 비분강개하고 삶의 고뇌가 절절히 배어 있고 우국충정 같은 게 꽉 배어 있어요. 두보시는. 그래서 그 어떤 옛날 그 어떤 충성을 강조하던 그런 시대는 두보를 그렇게 높이 쳤어요. 시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근데 두보시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그냥 우수에 차 있고 한 그런 글이 별로 나는 그렇게 읽으면은 참 어떤 때는 감동스럽고 좋은데 나는 그렇게 이게 철이 안 들고 사람이 이게 낭만기 아직도 못 벗어서 그런지 200시가 아직도 좋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두보시 참 좋죠. 왜 예를 들어 가장 아주 간명하면서도 참 가슴을 저리게 하는 시가 그 뭐예요? 그 춘우인가? 강벽 조유백 산청화요견 금춘 간우과 하일시기년. 강벽 조유백 강물이 푸르르니까 그 위에 있는 곤이 그 새가 더욱 희게 보이고, 산청화요견 산이 녹음이 짙어지니까 꽃이 불타는 처럼 그 꽃빛깔이 드러나는구나. 진달래 같은 게. 그러고 그 봉정길 보면서 두보는 그냥 봉경치에 취할 수가 없어. 금춘 간우가 올봄도 이렇게 쳐다보는 사이에 지나가니 참 시름이야. 그것도 하일시기년 어느 해가 내 돌아갈라니까 고향으로 가고 나를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두보는 계속 그래서 떠돌고 그러면서 정말 고생도 엄청나게 합니다. 나중에 자식이 하나 그 굶어서 죽든가 뭐 병들어 죽고 그래요. 그 떠도는 가운데. 그러니까 참 고생도 많이 해요. 그래서 두보는 또 200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200도 두보를 좋아하긴 했는데 두보만큼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두보 시에는 몽 200이라는 시도 있고 200을 꿈꾸다 그런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중팔선가 같은 데 200을 산탄을 많이 하는데 두보의 시에는 그렇게 200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나 그런 걸 나타내는 시가 별로 없어요. 이게 상당히 서로 아끼고 좋아했던 건 틀림없는데 두보는 그렇게 참 고심하고 국가에 대한 충절과 백성 그 전란에 대한 아주 그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 200의 그 호연하고도 자유로운 그 분위기를 굉장히 또 동경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200은 체질이 그렇지를 못해. 누구를 그렇게 애틋하게 그리는 그런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오히려 200의 시에는 맹호연이라든지 맹호연, 자연주의 시인이고도 맹호연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맹호연 시를. 맹호연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담은 시가 맹호연을 찬탄한 건 있어도 두보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읊은 시는 200의 시에는 못 찾았어요. 맹호연 시는 참 제가 좋아하는 시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시가 참 저는 좋아요. 아주 담담한 가운데 언천이 의농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야? 그 춘면 불가효 봄잠에 날 박는 줄 몰랐더니 처처문제조 이곳저곳에서 우는 새소리 들린다. 자기야 야래 풍우성 밤사이에 비바람 소리 들렸더니 화락지다소 꽃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거요 보세요. 봄잠 추녀의 새벽이 이제 시 제목이 봄날 새벽 봄잠 깨는 줄 몰랐더니 날 박는 줄 몰랐더니 여기저기서 새우는 소리. 거기 이제 깨자마자 새소리가 들린 거야. 자, 새소리에서 갑자기 소리에서 소리로 이제 연상이 이어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지난밤에 비바람 소리 들렸던 게 또 딱 생각이 나. 야래 풍성 밤사이에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거기서 다시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상심도 아니야. 꽃은 얼마나 졌을까. 이 시를 읽으면요, 그걸 평가해서 옛날 시인들이 그 시를 평가해서 언천이 의농, 말은 아주 가벼운 것 같은데 그 속에 담긴 뜻은 참으로 참 진하다. 언천이 의농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공감을 해요. 봄잠 꿈 깨는 줄, 날 박는 줄 몰랐더니 여기저기서 새우는 소리, 거기서 지난밤의 비바람 소리가 탁 떠오르. 비바람 소리 들렸었지. 거기서 또 꽃은 얼마나 졌는가. 저는 참 좋아요. 그런 시라는 건, 어떤 시적인 감흥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자가 인격 완성의 어떤 걸 얘기할 때, 흥어시, 첫째, 시에서 일어난다 그랬어. 이를 흥자, 흥어시. 시에서 어떤 내적인 감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사람은 이치가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간발이 일어나야 돼. 쫙 여기서부터. 그걸 함부로 자기 그 감흥에 취해서 쏠리면은 안 되고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라는 형식적 표준과 접근을 시켜야 돼. 지 감흥에 취해서 그냥 함부로 나대면은 이건 정말 잘못하면 망나니가 돼요. 그걸 예라는 인간 사회의 어떤 형식이 있어. 요구되는 그 형식에 부합을 시키는 게 입어예야. 예 속에 서야 돼. 예에서 서야 돼. 마지막에 공자가 성어악이라고 했어요. 음악에서 완성한다. 음악은 뭐냐? 감정을 억지로 얘는 억지로라도 이 법칙에 맞춰야 돼. 음악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돼가지고 찌꺼기가 사라져. 순화가 돼. 그 음악에서 이룬다고 그랬어요. 공자가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광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시경이. 응? 시경이 노래라고. 시경이 전부 노래고 노나라의 음악을 정리한 사람이 공자예요. 그리고 소음악, 악음악을 배울 때는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그래. 음악에 취해서. 석 달 동안. 3월 부지육미야. 3월 부지육미. 그리고 음악 노래 같은 것도 자여인가이선. 공자는 남과 노래를 부르다 어떤 사람이 노래 잘 부르면 필사 반지 꼭 앵콜. 다시 부르게 하고. 그 중요한 그 다음에 이후 화제야. 자기가 화답을 했어.
시키기만 한 게 아니라 앵콜을 시키고 다시 한번 한 곡 더 청하고 자기가 또 거기에 화답을 했다. 논어에 나와. 자 여인가의 손 필사 반지 다시 시키고 이후 화지 자기가 화답을 했다.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분이에요,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를 보면 저는 참 공자를 좋아합니다. 논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상당히 성인이라는 어떤 느낌이 와요. 굉장히 원만하고 완성된 인격을 보이죠. 맹자는 거기에 비하면은 말은 굉장히 휘황찬란한데 그 공자 논어를 읽을 때 같은 정말 그 아주 자연스럽게 오는 그 맛을 저는 좀 못 느끼겠어요. 맹자 그렇게 잔뜩 떠들어 놓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어찌 말을 하기를 좋아하겠나. 할 수 없이 했지. 부득이야. 여기 호변제. 내가 어찌 말하기를 좋아하겠나. 부득이야. 내 할 수 없어요. 왜? 이단이 설치니까 걔들 물리치냐고 할 수 없이 했다. 맹자는 좀 다변인데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른 게네. 순자는 또 달라요. 저는 순자를 좀 좋아해요. 순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남에게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좋아하죠. 군자는 더 심하다. 자기 좋아하는 걸 남에게 얘기하기를 군자는 더 좋아한대, 보통 사람보다. 군자는 그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군자는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야. 그게 말 싫어한다는 얘기가 순자에는 없어. 맹자처럼 그냥 잔뜩 떠들어 놓고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겠냐, 할 수 없어서 했지, 그러는 게 아니야. 본디 군자는 말하기를 좋아한다. 불교로 들어가면 또 어떤가요? 불교는요, 변제라는 걸 굉장히 높이 쳐요. 변제. 왜? 진리를 설득력 있게 남에게 전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쳐. 진리를 전하는 조리 있게 남에게 납득을 시키고 전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변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변제가 수승하다는 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걸로 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달라져요. 선종은 분리문자야. 술라울터가 분리문자 교회벌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밖에 따로 정했다.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그걸 깨달아서 부처가 되게 한다니까. 문자도 안 좋아하니까 말을 좋아하겠어요? 이전에 교정인가요? 교정이었나요? 딴 다 교정이죠. 선종 빼놓고 다 교정이에요. 선종 빼놓고 다, 선종에서는 경전을 중심으로 한 건 다 교정이야. 자기들은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석가모니 마음을 전했다는 거지.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전하는 게 세 군데서 전하는 거예요. 세 군데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마시중임이죠. 영산해성에 석가모니가 꽃을 딱 꺾어 들었는데 아무도 의미를 모르는데 가섭만이 촥 웃었다. 석가모니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미소, 그래서 내가 정법원장을 가섭에게 전한다. 그랬다는 얘기. 두 번째, 다자탑파의 분반자. 다자탑이라는 탑 아래 석가모니가 있는데 가섭이 뒤늦게 왔어.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방석을 옆으로 끌어내면서 함께 앉자. 그게 부처하고 가섭이 나란히 앉아서 한 방석에 분반자. 다자탑의 분반자. 세 번째, 그게 제일 먼저일 거야. 세 번째 뭐냐? 사라쌍수의 곽시쌍부, 사라쌍수와 곽시쌍부에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을 때 가섭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늦었어요. 네? 그래서 가섭이 뒤늦게 와가지고 석가모니 모신 관을 세 바퀴를 동고 예를 드렸더니 관 속에 누워있던 석가모니 시체가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밀었다. 괴담이야, 괴담.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요. 그러니까 마음 전한 징표를 세 가지로 잡아요. 곽시쌍부. 그런데 삼처전심이라는 것은 또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얘기가 돼. 중국 불교 선종에서는 삼처전심이라는 걸 또 하나씩 얘기를 하기라도 세 가지를 꼭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야. 그게 왜 그러냐? 서산대사가 선가 귀감을 쓰면서 삼처전심을 탁 명시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석가모니가 마음 전한 징표가 이 세 가지가 딱 정형화해서 얘기하는데 중국 선종에서는 삼처전심을 딱 모아서 얘기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만 이제 한국 불교에 앉아 있으면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딱 정형화해서 모으질 않아요.
이것도 재밌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선종 오면서 말을 경계해, 이제. 말좀. 그래서 서산 스님이 육아기감 같은 거 쓰면 말 많이 하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를 하지. 말하지 마, 말줄이라. 근데 그거는 선종의 영역. 그 이전의 불교에서는 선변, 그리고 변제, 이건 굉장히 소중한 능력이에요. 소중한 능력이. 물론, 허랑방탕한 얘기는 불교에서 계율에 말과 관계된 계율이 10개 가운데 3개가 들어가요. 거짓말하지 말라. 망어. 양설, 악구. 양설, 악구라는 건 이간질 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이게 다 10개의 계율 가운데 언어 행위가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말은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진리를 전하는 말, 조리 있게 남에게 설득력 있게 진리를 전하는 능력은 굉장히 소중하게. 그럼 도가는 어떠냐? 도가는 기본이 노자고 장자고 말 많은 건 싫어해. 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유황유월이야. 노자도 도는 황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황홀하다가 아니라 어릿어릿해서 딱 억지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도라고 하지 도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야. 장자는 또 뭐라고 해요? 선종과 딱 연결되는 말이 장자에 나오는데 득어망전 물고기 잡으면 통발 필요 없고 득의 망언 뜻을 파악하면은 말은 잊어도 된다. 말은 도구일 뿐인데 말에 매달리지 마라. 이게 도가의 기본적인 전통이고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노자의 도는 인간적인 도가 아니라 자연의 도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행위라는 것은 인간적인 대표적인 행위가 언어야. 자연의 말이 없거든. 그냥 굴러가지.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는 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뒤에 가면 자꾸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말이라는 건 피치 못해서 할 뿐이야. 피치 못해서. 노자도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죠. 윤희가 잡아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억지로 잡아서 겨우 그냥 써놓고 간 게 이게 남은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불여수중, 그러니까 마음속에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만 못하다. 불여, 요거 여기서 한문 하는데 불여는 같지 않다가 아니에요. 언제나 제가 한문을 그냥 배울 건 아니라도 불여는 언제나 뭐뭐만 못하다이지 같을 여자 안 입을 자니까 같지 않다가 아니라 수중하는 것과 같지 않다가 아니라 불여는 언제나 고문에서 뭐뭐만 못하다. 뭐뭐만 못하다요. 그러니까 수중 가운데를 지키는 것. 가운데를 딱 지켜서 그 속에 담아두고 지키는 것. 그것이 제일 좋다. 함부로 그것을 내놓는 것 별로 안 좋다. 말 많은 거 안 좋다. 마음속에 덕을 담아두고 정기와 신명을 기르며 기를 아끼고 말을 아끼는 것. 대개 그러고 말을 하면 기가 샌다고 하죠. 그래요? 그렇지는 않아요. 꼭. 국회의원들 기세요. 말 많이 해요. 그거하고 다른데 저는 이제 평생을 말 팔아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말 팔아먹고 살았죠.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기가 새는 말이 있고 말을 강의를 쫙 했는데 오히려 강의 한두 시간 하고 나면은 몸이 쫙 편안해지고 기운이 쫙 나는 강의가 있어요. 잘 해보면 그게 있어요. 그냥 말에 휘둘려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나도 모르게 헤매면은 정말 피곤해요. 강의하고 나면은. 근데 강의할 때 쫙 정신을 모아서 할 말을 딱딱 짚어가면서 쭉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요. 몸이 컨디션이 나쁘던 게 딱 가라앉고 몸이 확 풀려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라는 것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공자님이 말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었죠? 말은 삼가라. 삼가. 말을 안 할 수 없지. 삼가라 그랬지.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신어언이 민어행. 말에는 삼가서 하고 실천하는 데는 민첩하게 빨리 하라. 이런 말을 했죠. 군자는 치기언이 말이 행실을 넘어선 거.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행실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언행이 일치를 중요한 거지. 그런데 언행일치가 참으로 힘드는 게 언제나 말은 넘치게 마련이고 행동은 부족하게 마련이니까 가능하면 이쪽 넘치는 건 누르고 행동 부족한 건 올리라. 이래서 일치를 하라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늘 사실은 또 그 경계도 해야 되는 게 병종 구입, 수고해.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말 입에서 나간다. 이게 또 사실이거든. 입에서 나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삼가하는 거 좋죠. 말 함부로 하면 반드시 거기에 실수가 많이 나오죠. 말에는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을 함부로 해서 가끔 가다가 저 싫어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아니, 제가 좀 말에 용감해요. 성격이 그렇게 차분하게 그냥 몸살이고 하는 체질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성질이 사실은 굉장히 괴팍해요. 급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오죽하면 정말 성질 못됐다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말 함부로 하고 짜증나게 하면 그냥 면전에 두드려 맞은 놈도 있어요. 친구인데. 그 녀석은 다 졸업하고 한 15년 후에도 두드려 맞았다. 다방에서 얘기하다 하도 깐죽거려도 나한테 두드려 맞았거든. 근데 졸업하고 몇 년, 한 10여 년 후인가? 15년 후에 동창회 하는데 또 그 옛날에 하던 행태식으로 또 깐죽거리고 그냥 짜증나게 하는 게 맞고 싶냐? 그렇지. 말을 상대하지 못하네요. 말을 상대하지 못해요. 때려봐. 그대로 후회 갈게. 그랬더니 깜짝 놀라. 이 자식 성질 아주 못해. 그렇게 못된 거야, 성질이. 그러니까 아주 그 못된 성질을 아직도 남아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잘 조심이 안 돼요. 그냥 막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고맙습니다. 전번에 불교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불교 성전 편찬하는데 불교 성전을 그래 8만 대장경에서 엔솔로지를 딱 한 권을 만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가격 뽑아야 돼.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쭉 뽑아왔는데 석가모니 30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32가지 모습. 부처가 가지는 32가지 특이한 모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장광설이라고 하죠. 장광설. 장광설은 혀를 쭉 뽑으면 이마까지 올라간다는 게 혀가. 얼굴을 덮는다고 그랬어. 정상 6개. 여기에 살상투가 삐져나왔다고 그랬지. 이렇게 상투처럼 살이. 감남나게 소라고등처럼 머리가 동글동글. 부처님 보면 동글동글한 게 머리카락이 말린 거거든. 미간 백호. 이게 털이야. 하얀 점이 아니라 털이 도로 말려 있는 거지. 미간 백호. 그리고 손바닥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물갈퀴가. 불상에서 그런 거 별로 없는데요? 그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원래 30 이상이 들어가야 물갈퀴. 천폭륜상 손바닥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 모양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기가 말 성기처럼 평소에는 안 쓸 때는 들어가 있다가 나온다는 것도 30 이상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그래. 8만 대장경에서 엔솔로지를 정말 딱 한 권으로 압축을 하는데 그걸 뽑아놨어. 그 회의를 하다가 그때 내가 최고위원이지. 그러니까 결정하면 스님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딱 그래서 30 이상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님들이 아무 말도 못해. 괴물이에요, 괴물. 요게 이제 방정 맞은 거예요. 괴물 맞지 않습니까? 30 이상을 다 모아놓고 손가락 발가락에 물갈퀴가 있지, 혀를 뽑으면 얼굴을 덮는다지, 여기에 살상투가 삐져나왔다지. 이게 괴물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이거든. 물갈퀴가 있다는 건 나중에 연구가들이 거의 설득력이 확실한데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불상을 조각하다 보니까 손가락을 각각 독립해서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떨어져요. 부서져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거야. 막 같은 이렇게 돌불상 같은 걸 조성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을 각 따로따로 떼어놔서 불상을 세워놔봐요. 조금 있으면 다 부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30 이상으로 해서 물갈퀴가 있다는 걸로 됐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미술. 맞는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렇다고 누가 연구 결과가 있어 또. 정상 6개라고 하는 거 초기에 불상 그림을 봤더니 머리를 이렇게 상투 틀듯이 묶고 거기다 리본까지 묶었어. 그러니까 살상투가 아니라 그냥 상투야. 이런 게 자취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래 현대의 불전을 만들면서 거기 30 이상을 강조하며 수행을 요런 수행을 하면 30 이상 가운데 이런 뛰어난 모습을 너는 괴물 되려고 우리가? 나중에 그랬더니 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말을 참지 못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저는 해버려. 괴물 나옵니다. 괴물. 그때 스님이 조금 좀 약간 안 좋아하더라고. 안 좋아하죠. 괴물 나온다. 그러고 첫 페이지다. 계율을 딱 앞에다 5개를 딱 적어.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딱 적었길래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나를 법회를 해달라고 절에 가서 하다가 한 대중이 많아.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 지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한 사람이 들었어. 진짜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 지키세요? 그랬더니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셔요. 그 사람 빼놓고는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아무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계율을 왜 가만둡니까? 아무리 계율이라고 해도 이런 거를 강조해서는 아무도 못 지킬 계율을 내세우는 건 불자들 스트레스 주려는 계율입니까? 이게? 바꿉시다. 계율. 마약하지 말라로 바꾸자 그랬어요. 마약하지 말라면 지킬만 하죠? 요즘 마약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마약하지 말라 정도 하면 좀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은 아무도 못 지켜. 아무도 못 지킬 계율을 왜 줘? 그걸 왜 받아? 저는 그런 거 봤대요. 아주 딱 대놓고. 그러면 원장님은 종교를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 석가모니가 스스로 말에는 진리가 담기지 않는다고 그랬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어. 그럼 달이 기울었으면 저쪽을 가리키는 옛날 저기 달이 있었다고 여기 요렇게 가리키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되겠어요? 달이 움직였으면 손가락도 움직여야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요. 석가모니는 내 말을 금강경에 딱 나와. 뗏목같이 여겨라. 뗏목이다 내 말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은 수단. 그걸 그대로 진리로 여기지 말아라.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말은 그 성경에 말한 일자일구도 고치면 큰일 난다는 사상이 있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불교는 원래 말이라는 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뗏목이야. 그래서 석가모니가 스스로 말했거든. 강 건너면 뗏목 거기다 매두는 게 옳지. 나를 강을 건너게 해준 고마운 뗏목이라고 짊어지고 다니면 그 뗏목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도교도 똑같아요. 도교하고 불교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뭐냐? 장자간 뜻을 알으면 말은 필요 없다. 뜻이 중요한 거다. 이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 잡으면 통발이죠. 된다. 뜻을 얻으면은 말에 꼭 매달릴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게 선종이 나올 수 있죠. 불교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예, 도교하고는 굉장히 노장독해요. 자, 또 조금 더 해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해명이 좀 심하네. 제6장으로 갑니다. 곡신불사, 이제 쭉 한번 읽어보죠.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면면약종, 용지불근, 여기까지입니다. 곡신불사, 곡은 여기서는 하상공주의 특이한 것이 이거 보통의 주는 골짜기 중앙, 이걸 곡신이라고 그래. 텅 빈 곳. 근데 하상공주는 곡을 기른다는 뜻으로 봐요. 신명을 제대로 기르면. 그러니까 지금 연정원이라 할 때 그 연년 아니지만 연정화기. 첫 번째가 단계가 연정화기죠. 정을 닦아서 기로 변화시키고 연기화신, 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연신화허. 그래서 정에서부터 기, 신, 화, 허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곡신이 양신이에요. 양신.
신명을 기르면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산공주가 독특한 노자 주석 가운데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는 게 보통은 곡신은 골짜기의 텅 빈 중앙, 그 골짜기 텅 빈 중앙, 텅 빈 그 모습 자체가 도의 본질이라. 도는 빈 것에 가깝다는 식으로 왕필은 줄을 달아요. 빈 것이다. 본래. 곡의 중앙의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곡신이라고 그래요. 왕필 같은 주는.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곡은 길을 꼽자라고 봐요. 길을 꼽. 그러니까 양신, 정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연정화기, 연기화신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신명을 잘 기르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줄을 봐요. 곡은, 곡자는 기른다는 의미이다. 양이다. 사람이 신명을 기를 수 있으면 죽지 않는다. 신명은 또 뭐냐? 오장의 신명. 단지 어떤 허황된 귀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오장에 깃드는 정기예요. 정기. 간장에는 혼이 깃들고, 폐장에는 백이 깃들고, 심장에는 신이, 신장에는 정기가, 비장에는 뜻이 숨어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 육체와 연결된 어떤 단지 육체가 육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어떤 우주의 본원과 연결된 존재다. 오장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 육체에 한성된 게 아니라 여기에 의한 혼, 백, 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오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단지 형체와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오장의 기능과 다 연결이 된 거라고 도가에서는 봐요. 도교에서는. 그건 상당히 우리도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자,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담이 커 그러잖아요. 담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쓸개가 큰 사람이 겁이 없다는 거예요. 저놈 간땡이가 벌써. 간땡이 분거하고 무슨 상관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육체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이 부면은 겁이 없어. 간하고 담하고 또 연결되어 있거든. 담이 세. 담이 커. 담력이 세다 그러죠. 담력이야. 쓸개야. 쓸개. 네, 웅담이요. 웅담이 쓸개거든요. 그러니까 간담이라는 건 사람의 어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힘하고 연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애를 태우면 심장을 다쳐요. 보통 심장을 다친다고 해요. 심장을 상해요. 속만이 새긴 사람은 심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속만이 새긴 사람 또 육체도 드러나. 여기 심장관계 혈이 어깨 밑하고 여기가 있어요. 고기를 누르면 엄청나게 아파해. 심장 다친 사람은 아파요. 그 고기를 잘 치료하면 심장이 또 많이 나서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능, 능력하고 육체하고 관계가 있는 거 여기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간장에는 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에는 백, 혼백,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정, 비장에는 뜻, 이런 것들이 다 오장과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다 신이에요, 신. 그게 전반적으로 그걸 다 신이라고 해요. 이게 신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상공주는 벌써 양신이라고 할 때 우리 육체적인 어떤 육체의 기능과 정신과 연결되는 그 힘을, 육체와 연결된 신을 기르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곡신이고요. 예. 이게 곡신이라는 게 곡이 기른다는 뜻이야. 골짜기의 신이 아니야. 이게 신을 잘 기르면 죽지 않는다. 왜 양신? 그러니까 곡은 양신이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현빈이라고 한다. 현빈. 현을 여기 현이 이것도 재미있어요. 현은 천이고 사람에게서는 꽃에 해당. 빈이라는 건 땅이고 사람에게서는 입에 해당한다고 하는 게 요게 또 이제 하산공주의 굉장히 독특한 죄예요. 보통은 이 현빈을 어떻게 해석하니? 오묘한 암컷이라고 합니다. 현은 오묘하다는 뜻이고 빈은 암컷, 빈모라고 그래요. 자웅, 세 종류의 암수는 자웅이에요. 길짐승의 암컷은 빈모예요. 빈이 암컷이고 모는 수컷을 빈모라고 그래요. 소자에다가 흑토자를 쓰면 모가 돼서 수컷 모자예요. 빈모. 자웅은 새와 관계돼. 자웅. 그 새추자가 들어가잖아요. 웅에도. 새예요, 이게.
웅자 옆에 들어가는 게 새란 말이에요. 자웅이지. 그 길짐승의 암수는 빈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묘한 암컷인데 또 비는 단순히 암컷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암컷의 성기를 또 가리킵니다. 암컷의 성기. 암컷의 성기라는 건 뭐냐? 비어있는 거예요. 남성적인 것은 차 있다고 하죠. 차 있는 거예요. 주역에도 그렇죠. 양은 남성적인 원리인데 양은 꽉 차 있는 게 양이죠. 음은 여성적인 성기의 모습으로 비어있어. 음효의 특징은 이 비어있음이 음이에요. 이게 그래 작다 하고 이게 남성적인 성기의 불강한 모습이라고 하고 음의 효 자체가 상당히 유력한 게 여성의 성기를 본다는 것이다. 비어있음. 그래서 왕필주라든지 그런 주에서는 이 현빈을 전혀 이렇게 해석 안 해요. 도라는 것은 노자의 사상은 어떤 쪽으로 보느냐? 세상에서는 남성적인 원리를 중시하는데 노자의 사상은 여성적인 원리, 비어있음. 세상에 숭상하는 건 차있음, 가득 찬 것. 노자의 사상은 오히려 여성적인 여성의 성기와 같은 비어있음이 도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묘한 암컷, 오묘한 암컷의 성기. 골짜기 중앙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묘한 암컷의 성기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게 왕필주인데 이 하상공주는 이것을 굉장히 다르게 요건 딴 주에 이런 주는 없어요. 딴 주에는. 그래서 현빈을 현은 갖다가 뭐 하늘이라고 해서 천연지와 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땅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몸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서 코가 바로 현에 해당하고 빈이라고 하는 건 입에 해당합니다. 코와 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곡신불사라고 할 때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을 현빈이라고 한다. 죽지 않는 연유가 현빈에 있다는 말이다. 그게 여기 줄을 봐요. 이게 하상공주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노자를 그냥 도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양생술 우리가 불로불사하는 나중에 신선사상으로 이어지는 양생술로 해석한 가장 중요한 어떤 전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현빈에 있다는 말이다. 현은 하늘이니 사람에게서는 코에 해당한다. 비는 땅이니 사람에게서는 입이 된다. 하늘이 사람에게 5가지 기운을 먹임에 코로 들어보내 심장에 저장해준다. 그런데 5가지 기운은 맑고 정미하니 정기와 신명이 되고 귀발금, 눈발금이 되며 음성과 오성이 된다. 그 귀를 혼이라고 하니 수컷으로 출입을 주관한다. 혼은 수컷이래요. 수컷으로 출입을 주관한다. 사람의 코는 하늘과 통함으로 코가 현이 된다. 땅이 사람에게 5가지 맛을 가진 음식을 먹임으로 입으로 들여보내 위장에 저장해준다. 그래서 5가지 맛을 가진 음식이 오성으로 특징 오성은 혼탁하고 진하니 몸과 뼈와 근육, 혈맹, 육정이 된다. 그래서 그 귀를 백이라고 한다. 백은 암컷으로 출입을 주관한다. 이 주예요. 사람의 입은 땅과 통함으로 입이 빈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어온 어떤 신명, 그것과 땅에 들어온 어떤 구체적인 것, 이거 하늘에서 들어온, 코로 들어온 것과 입으로 들어간 이 2개가 결합해서 사람이란 존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신명을 기르는 요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론이 뚜렷하게 안 되는 나중에 다 정리가 되죠. 5가지 기운이 5가지 맛을 음식을 가진 게 오성이라고 하는데 5가지 맛은 뭐죠? 5가지 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그 다음에 쓴맛. 그러면 짠맛은 예? 신장, 수에 해당해요. 매운맛, 폐, 쓴맛, 신장. 예? 짠 것은 신장. 그 다음에 단맛, 위장. 위장이에요, 단맛은. 신맛, 간. 뭐가 빠졌나? 짠맛이 신장이고 쓴맛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화입니다. 오미예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미를 잘 갖춰서 조화 있게 먹어야 되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너무 누구는 짠맛을 경계해가지고 사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네, 소금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론 그렇게 믿지 못할 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냥 반찬 먹어도 소금 엄청 먹습니다. 여기 요리하는 분 알 텐데 소금 꽤 많이 들어가요. 싱겁게 해도. 국물을 많이 먹죠. 예? 국물을 많이 먹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소금이 중요해서 억지로 짜게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요리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은근히 소금이 많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 소금이 전혀 안 부족해요. 그래서 괜히 짠 거 먹으면은 자칫하면은 그 이론 믿다가 짠 거 괜히 섭취한다고 하다가 버려요. 건강 해치니까 절대 짜게 먹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자 식으면 굉장히 짜요. 응?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피자가 식으면 굉장히 아니, 짜요. 특히 미국 그 피자 같은 데는 짜게 굉장히 짠 거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싱겁게 먹어요. 근데 짜면 잘 안 먹어요, 저는. 짜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짜면 좀 짜야 약간 짭짤해 맛이 난다네. 근데 예전에 어머니 모시고 살 때 주로 어머니가 반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밥상 한참 먹다가 어머니가 우리한테 물어. 안 싱겁냐? 그러세요. 장신이 요리해놓고. 그럼 그때서 이제 우리는 참 둔하거든. 그때서 맛에 이제 집중을 하고, 좀 싱겁네요. 그럼 막 야단을 쳐. 싱거운 말을 하고 그 소금을 치더니 간장을 쳐야지. 그냥 먹는. 우리는 그냥 먹어, 싱거운 거.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짜면 안 먹어버려. 그러니까 싱거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진짜 싱겁게 먹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싱거워도 소금 많이 들어간대. 전혀 우리가 소금 부족하다고 할 이유가 없대. 소금 요리 여기 직접 하는 분이 알 테지. 꽤 많이 들어가요. 저기 짠 거는 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육체적 노동하는 사람하고 더위를 많이 하는 남쪽 지방 이런 데서 짜게 하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싱겁게 하고. 그렇죠. 소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소금 균형 맞춘다고 일부러 짜게 먹을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옛날에 그 싱겁게 먹자고 하는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 일찍 죽었잖아요. 박사 하나 있어요. 황수관 씨도 그렇고 누구야 이상군가 뭐. 야, 이상. 그 사람은 약간 도른 사람이에요. 아니 왜 도른 사람이냐? 그 식사법이요. 무슨 안식교인가의 특수한 기독교 교파의 식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도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아침에 건강법이라고 시킨 KBS PD들이 도른 애들입니다. 어떻게 그따위 방송을 말 잘하고 구수하게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장기 방송을 해요? 저는 나쁜 놈들이라고 했어요. PD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특수한 어떤 기독교 교파의 식사법을 아니 고기를 먹지 말래 무조건.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람 자연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노자를 읽는 사람 특히 자연에 순응하는 게 건강의 가장 기본이야. 그럼 자연에 가깝다고 하면 사람 구강 구조가 어때요? 잡식성입니다. 송곳니가 있는 동물은 고기를 먹은 동물입니다. 완전히 채식 동물은요, 송곳니 자체가 아예 없어요. 소 같은 건 송곳니 없습니다. 사람 보세요. 송곳니가 있죠? 이건 고기 찢어 먹은 입입니다. 그러니까 잡식성의 입을 가진 사람한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반자연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다 김치도 썩은 거라 먹으면 안 된다네요. 맞아요. 교수에서 버렸다고. 정말로 그 사람 미쳤다고 그랬으면. 그런데 저런 식사법을 갖다가 특수 어떤 교파의 식사법을 인기 얻는다고 거기다 편성한 KBS PD들이 넉나간 그 언론인들이 정말로 지나간 거죠.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저 사람 저 미쳤다. 저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완전히 반자연적인. 발효음식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발효음식을 팍 만든 게 아니야.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소금이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매스컴에서도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는 그 반대급으로 모든 음식이 지금 설탕을 굉장히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설탕이 더 문제일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요, 대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우선 가게 같은 데서 음식을 팔려면은요, 설탕을 안 넣으면 사람들이 맛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탕을 쳐버려요. 예, 아주 나는 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음식점 음식은 기본적으로 단맛이 많아요. 탕후루가 지금 대인기예요. 네? 탕후루. 이게 과일에 설탕이 있다가 그거 대인기입니다. 그래요?
그 명동 여기 저 홍대 하나요. 아하, 또 별게 다 있네. 저는 잘 몰라요. 보시군요. 소금병이라니까 이제 저 설탕병이지. 꼬치에다 꽂아가지고 설탕 녹인 걸 해요. 장산 거예요. 오, 중국 중국 거예요. 네. 왜, 그, 마라탕 다음이 있나 봐요. 참네. 전부. 그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그러니까 코와 입이라는 문. 그러니까 코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여기 자세히 설명하는. 코는 하늘의 기운, 입은 땅의 기운. 이렇게 받아서 인간의 영육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다스리는 거, 코와 입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뿌리가 된다. 천지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 몸에, 천지의 뿌리가 이 몸에 코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영육을 이루는 것을 천지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천지근. 코와 입이라는 문, 이것을 천지근원이라고 한다. 근이라는 건 근원이라는 의미다. 코와 입이라는 문은 바로 천지 원기가 오고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아주 간명하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이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우리를 좌우해요. 생명을. 그렇죠? 이건 그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 들어오는 거, 이것이 아무리 입으로 들어오는 영양을 충실해도 코로 들어오는 호흡이 통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중시해야 되는 건 현빈 가운데서 하상공주의 입장으로 하면은 빈만 중시하는 거야. 입만. 그렇죠? 그런데 식생활을 얼마나 중시해? 근데 코를 중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상공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호흡 공부하는 것은 뭐냐? 코, 하늘. 하늘과 땅. 이게 이 몸에 들어와서 뿌리를 제대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빈만, 입만 따지는 거야.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엉터리. 지금 아까는 설탕 덩어리 먹었어 그러면은 이 빈이 이상하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호흡은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야. 현빈지문, 면면약존. 그곳으로 숨을 쉬매 실같이 이어지며 약존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 면면, 이게 호흡을 지금 형용한 거예요. 코와 입으로 숨을 쉼이라고 했는데, 코와 입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사실은 코를 중심으로 하는데 항상 실낫이 이어지듯이 미묘하게 해서 약존이란 말은 숨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부가 지극한 경지에 가면은 억지로 안 해도 어떻게까지 가느냐. 혹시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호흡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숨을 쉬는데 그렇게 진짜 미비한 것을 가끔은 체험할 수는 있어요. 늘 그렇게 하면 병나는데 되게 엉터리가. 사실 해보세요. 그런 체험이 어떤 때는 야, 이 경지가 높아지면 이런 경지도 있겠구나 하는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호흡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올 때가 있는데 그건 일부러 그러면 병나요. 일부러 그러면은. 그런데 호흡이 어떻게 순일하게 되다 보면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그걸 약존이라고 그래. 있는 없는 건 아닌데 있는가 있는 듯 할 정도까지 신라같이 이어지면서 있는 듯 그렇게까지 간다. 용지불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힘을 쓰더라도 불근, 이건 힘들지 않다예요. 힘들지 않다. 힘들게 하지 않는다. 길을 쓰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용기함에 당 관서 느긋하고 천천히 해서 급질 글로 급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수양의 근본이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굉장히 육아의 얘기면서 공부에 아주 대종 가장 원리를 참 잘 짚은 것을 맹자를 제가 많이 들지요. 그거하고 통해요. 급박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대원칙입니다. 용 쓰면 안 돼요. 너무. 꼭 용 쓰면 병나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맹자에 뭐라고 했어? 필요사원이 물정, 신물망 물초장이야. 필요사원, 여기 한번 또 적을까요? 이건 하여튼 맹자 얘기인데 공부에는 되고 있습니다. 맹자 토연직이 양성하는 원리를 맹자는 딱 이렇게 얘기했죠. 반드시 필요 사원 일사자인데 여기서는 동사예요. 일 삼는 바가 있어야 돼.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필요 사원 일 삼아야 돼. 반드시 공부하는 것을 일로 자기 일로 삼는데 물정, 정이라는 건 기필이라는 뜻이에요. 기필. 우리가 기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필코뭘 해야 된다 이럴 때 기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용 쓰는 게 기필이에요. 언제까지 할 거야? 기필. 물정하지 마. 그냥 해요. 계속 내 연정원의 조금의 병이 뭐냐? 매초 호흡을 언제 해봐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왜 나는 하는데 왜 호흡 초수가 안 늘어?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 쓰고 그냥 꾸준히 해야지. 계속 몇 초를 좀 유지해야 되겠다. 초수 되지 말아요 제발. 이거 재기 시작하면 병이 생겨요. 마음에 자꾸 예전에 몇 초 했었는데 왜 자꾸 초수가 안 돼? 더 늘지 않을까? 줄은 것 같아. 이게 기필해요. 이 병 생기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가만 점검하면 돼. 내가 꾸준히 마음에 놓지 않고 하는 거야. 기필. 신물망 마음에 잊지 마라. 그러나 물조장 억지로 키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맹자가 그 뒤에 한 얘기가 어떤 사람이 곡식사기에 자기 밭에 곡식사기에 안 자라는 걸 참 안타까워해서 곡식이사를 전부 잡아 뽑아놨다는 거지. 그러고 돌아와서 내가 정말 피곤해 죽겠어. 곡식 도와주는 걸 잘하는 걸 도와주고 왔어. 그래. 집안 사람이 나가면 이게 다 말라 죽었더라. 그게 알묘조장이야. 알묘조장. 중요한 건 내가 마음에 있지 않았는가. 계속 신경을 거기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 일 삼아서 하고 있는 걸 그만두지 않았는가. 이것만 점검을 해. 계속 꾸준히. 그러다 보면은 가끔가다 한 번쯤은 체크하는 거 좋아. 내가 하다 보니까 한 번쯤 한번 돌아보는 건데 이걸 갖다가 내가 지난달까지는 몇 초 했는데 왜 한 달이나 했는데 1초도 더 안 늘었을까? 이러면 병나. 이게 기필이에요. 기필. 그게 기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어느 날 뛰는 거지. 요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부라든지 하는 것이요. 한 만큼 늘어나면 아무도 공부 못할 사람이 없어. 1시간 했더니 1시간만큼 효과 봤다. 그러면 이게 정비례 그래프야.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가. 시간과. 이러면 내가 한 대로 보이는데 누가 안 해? 하지, 누구나. 왜 안 되느냐? 한참 동안 느는지 안 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노력이 기울이다 보면 질적인 축적이 있다 보면 그 질적인 축적이 오래 계속되면 양적인 축적이 일어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밀어야 됩니다. 이건 변화가 일어나면 다 알아, 스스로. 달라졌네, 내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여기서 왜 안 뛰나? 이게 안 일어나나 하고 용 써봤자 안 일어나. 절대 안 해요. 이렇게 뛰고 나면 한참 또 가요. 또 뛰고. 하다 보면 그런 계기가 생겨.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겪어봐야 겪어본 사람은 안 겪어본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그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늘 초조해. 내가 언제 되지? 근데 겪어본 사람은 한 번 그런 자기 변화를 겪으면 그 다음에 편해져.
아, 하다 보니까 되더라.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하면 돼요.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이 와요. 굉장히 초조했을 때는 사람 봐도 병이 안 되는 게 보여. 저 사람 초조했구나. 그럼 편해야 돼. 차라리 놓는 게 좋아. 딱 놓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안 되던 것 같은 게 어느 날 좀 편해져. 이게 등력이라고 그래. 힘을 얻어요. 쌓은 것이 힘으로 전환이 돼. 그건 내가 늘 얘기하듯이 김치 미치는 거하고 똑같아. 김치가 시간마다 차례로 맛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 주부들이 알 거예요. 김치가요, 익을 무렵에는 미치면 맛 되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을 딱 넣으면은 맛이 팍 숙성이 돼요. 그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요구가 되고, 그 질적인 변화를 딱 겪고 나면 달라져.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않는 거. 이건 바로 필요상 기를 쓸지라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게 용 쓰는 게 아니야. 꾸준히 필요사항 물정, 신물망 물조정하듯이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내가 그것을 억지로 이 변화를 요까지 맞춘다고 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다. 이 공부의 원칙인데, 사실은 내 연정원 와서 느낀 것이 자꾸 너무 기피를 해. 나한테도, 원장님 몇 분 호흡하세요? 저 몇 분 못해요. 그거 참 황당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연정을 해체하면 된다니까요. 여기다 호흡 측정기 하나 딱 놓고 거기서 1시간 딱 집어넣었다 내가 꺼내놓으면 돼. 그러면 거기 딱 나오잖아. 그럼 당신 몇 단? 그럼 연정원이 뭐가 필요했어? 병나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좀 이루면은요, 인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잔재주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마구니 집단이 나와. 마구니 집단. 쉽게 얘기하면 요괴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절대 먼 길을 못 가요. 큰 길이 안 돼요. 공자말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수소도 필요가관자원, 작은 길이라도 반드시 볼만한 게 있다. 호흡을 하면 특히 효과가 빨리 나오거든, 호흡 공부는. 그런데 치원공리 멀리 가다 보면 꼭 막히는 거예요, 그건. 막혀요. 그래서 군자는 그런 길 안 간다. 조금 호흡해가지고 뭔가 성과 보고 그거 가지고 재주 자랑하던 사람? 나 그래서 멀리 간 사람 본 적이 없어. 반드시 요괴 같은 물건이 하나 나와.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대도를 간다는 생각으로 쭉 꾸준히, 이게 대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확신, 이 공부, 호흡 공부야말로 대도라는 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건 누누이 얘기해서 이제 그건 확신을 가지셨을 거예요. 이상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도를 가는데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때 자기가 간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게 대도다. 여기서도 바로 양생을 얘기하면서도 길을 쓰되 힘들게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근본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달라요. 왕필주 제가 읽어봐서 하는데, 왕필주하고 이 현빈 대목은 엄청나게 달라요. 왕필주는 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허와 무가 도의 근본이야. 육아적인 것은 자꾸 차 있는 것, 남성적인 원리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왕필주는 아니다. 도라는 건 본디 유에서 유는 무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도는 무에 가깝다. 그러니까 현빈 여성적인 원리, 골짜기 중앙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것, 이것이야말로 오묘한 암컷, 우주의 자궁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오묘한 암컷의 자궁과 같다. 이런 식의 주석이 거의 왕필을 근본으로 하는 주들인데, 이건 완전히 다르게 현빈을 코와 입, 한편으로는 하늘의 길, 한편으로는 땅의 어떤 그 실체를 취해서 사람을 이루는 근본으로 삼고 요 코와 입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양생의 근본이다라는 특이한 주가 이 화상공주입니다. 요게 바로 화상공주의 특징이고, 이것이 도교적인 수행법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11시.
이제